자, 자바 프로그램에서 생성자에 관련된 문제죠. 역시 이것도 기본 강의 내용을 살펴보고 거기서 이해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생성자, 자바 생성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자는 어떤 개념일까요? 자, 클래스가 하나 선언이 됩니다. A라고 해서 여기다가 생성자를 쓰게 되면 어떤 의미죠? 요 A라는 클래스 명은 똑같은 게 바로 생성자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클래스 A 해주고 A 하고 써야죠. A 하고 만약에 변수 A1 객체 변수하고 new 그래서 이렇게 선언해주면 어떻게 돼요? 요 객체라는 걸 생성을 할 때 얘를 처음에 수행을 하죠. 처음 수행되는 이 객체가 만들어졌을 때 처음 수행되는 것을 우리는 객체 생성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밑에서 받아. 클래스 B가 extend로 상속을 받을 수 있죠. 그럼 여기도 B 클래스가 존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거는 B의 생성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B 하고 여기는 B1 써주고 New하고 B를 써주면 얘를 수행하겠죠. 당연히. 그렇습니까? 요거는 부모 클래스, 요거는 자식 클래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생성을 했어요. 이거는 부모와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생성을 한 거고, 요거는 자기 자식, B를 생성한 거야. 부모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부모, 자식 관계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 생성자를 호출할 때는 바로 위에 간 부모 생성자를 실행하게 된다. 자바에서는. 그러니까 부모 생성자를 갖고 있고 자식 생성자가 있었을 때는 당연히 객체를 생성을 했어요. B를 그러면 얘만 생성자만 실행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부모 생성자도 실행을 한다. 얘는 상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있는 메소드들이 많겠죠. 만약에 K도 있겠고 M도 있겠고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있다면 다 상속받아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부모, 자식에서 생성자를 실행할 땐 부모 클래스를 우리는 상속받지 않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 생성자를 실행하게끔 만들어 놨다. 아, 그러니까 상속 관계에 있었을 때 자식 생성자를 실행하면 부모 생성자는 실행이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은 여기에 인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이렇게 해봅시다. 클래스 A 프로그램이고 여기다가 A 만약에 인티저 A라고 할게요. 이건 인수가 존재하는 거죠. 클래스 B extend 상속받아라. 여기서 B 자 이렇게 돼 있다고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생성자를 호출하려고 했을 때 이 생성자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보면 A의 A1에서 new A1 이건 뭐 이상 없죠? 생성자를 실행했습니다. 그 다음 요번엔 B1에다가 new 해주고 B에다가 이거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실행하는 건 맞아요. 얘를 생성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생성한다. 지금 이거는 다형성의 개념으로서 똑같은 생성자가 2개, 3개, 4개 있을 수 있죠. 단지 여기서 초기화하는 방법과 여기서 초기화하는 방법이 다르게 할 때 인수가 없거나 인수를 다르게 하거나 인수의 개수를 다르게 하게 되면 여러 개의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는데 나는 지금 이 생성자를 호출했다면 이거 생성하는 게 맞아요. 이거 실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만약에 B 해주고 B2 new 하고 B1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B1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 B 인티저 A. 자, 이렇게 실행을 한다면 나는 이 생성자를 가지고 얘를 실행하고 싶어요. 그러면 실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얘를 실행해버려요. 얘를. 그러니까 얘 생성자에서 인수가 있는 생성자에서 이 상위 클래스의 상위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의 메소드를 실행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이걸 수행하기 전에 슈퍼라고 하는 상위 생성자를 불러내야 된다. 이걸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책에 있는 내용 갖고 설명해 보죠. 부모 클래스 생성자는 상속되지 않고 자식 클래스 인서 생성할 때 자동적으로 부모 생성자가 실행이 된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모 생성자가 인수를 갖고 있다면 자식 클래스가 자동으로 호출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따라서 자식 생성자의 명시어로 부모 생성자를 호출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1번부터 봐야 되겠죠. 자, 상속은 부모 클래스부터 변수와 메소드를 물려받아 사용하는 거 맞죠? 여기에 함수나 메소드. new로 생성을 할 때 생성자를 호출하게 됩니다. 맞죠? 당연히 알고 있는 얘기예요. 얘를 생성할 때 당연히 이거 수행할 거고 얘를 생성할 때 이거 수행하는 거 맞단 말이죠. 생성자를 정의하지 않으면 생성자를 정의는 컴파일러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수행하지 않지만 근데 뭔가 수행을 하고 싶다면 해야 돼. 여기에 아무것도 안 하면 생략해버리면 돼. 그러나 어떤 초기화 값을 준다든지 어떤 출력 값을 주려고 하면 뭔가 써줘야 된단 말이죠. 자, 인수가 있는 생성자를 정의하면 컴파일러는 기본 생성자 생성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인수가 있었을 때 문제야. 인수가 있는 부모 클래스가 있었을 때는 반대에서는 생성자를 이렇게 호출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슈퍼 같은 걸 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부모 클래스 상속받은 속성과 메소드는 부모에게 정의된 것이고 부모의 것이지 자식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모 클래스 생성자로 호출되어야 자식 클래스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 생성자는 자식 생성자로 호출할 때 자동적으로 불려지는데 문제는 뭐다? 인수가 있는 경우란 말이에요. 이때는 이걸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가보죠. 하지만 생성자는 상속되지 않기 때문에 자식 클래스 인수 생성할 때 부모 클래스 기본 생성자를 자동으로 호출해 주는 건 맞는데 문제는 이거야. 계속 인수가 있었을 때. 자, 보세요. A 클래스가 있고 부모 생성자가 나왔죠? 부모 호출했어. B 클래스에 있죠? 부모 생성자 있죠? 자식 생성자. 위에서 상속 관계를 갖고 있죠? 자, 메인 클래스에서 바로 B 클래스를 생성했어요. 그러면 얘를 생성했으면 당연히 얘를 출력하겠죠? 그죠? 그런데 얘를 먼저 한다고. 그래서 찍을 때는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가 딱 출력이 된다고요. 이 얘기입니다. 자, A와 B가 있어요. 그럼 얘가 생성을 했잖아. 그럼 얘는 이거야. 근데 얘를 호출할 때는, 얘를 생성할 때는, 얘 객체 인수를 생성할 때는 생성자를 하기 전에 먼저 얘부터 수행하고 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출력은 뭐야? 얘 출력하고 얘 출력한다고. 아주 그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부모 클래스, 자식 클래스. 부모에서 상속을 받았고 생성자 함수가 똑같이 그 클래스명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성을 할 때 B 클래스를 생성해서 그 플러스 BC 변수라는 객체 변수를 잡았다. 그림으로 그리면 이거죠. 이게 부모 클래스야. 여긴 자식 클래스야. 여기 BC가 객체 변수 이걸 가리키고 있어. 이걸 생성할 당시에 부모 클래스에 가서 생성자를 수행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수행하고 그다음에 자, 그런데 인수를 갖지 않는 경우는 그렇지만 인수를 갖는 경우를 보자고요. 부모 클래스 생성자는 상속하지 않고 자식 클래스 인수를 생성할 때 자동적으로 부모 생성 호출되고 호출되지 않죠? 그래서 슈퍼를 하는 걸 써야 된다는 얘기야. 보세요. 여기 인수가 있잖아. 인수. 스트링하는 거 있잖아. 여기 인수가 없죠. 자, 이렇게 해주면 얘를 하기 전에 어디로 간다? 부모로 간다고. 부모로. 근데 인수가 있는 거가 없어. 없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인수가 있기만 하지 인수가 없는 게 없죠. 즉 public A class 이렇게 있다면 에러는 안 나. 없으니까 이거 수행하면 돼. 얘는 안 해.
근데 얘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프로그램의 결과가 에러가 납니다. 수행할 수 없어요. 이래요. 그럼 인수가 있는 거를 실행하고 싶단 말이야. 그럴 땐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건 에러야. 이게 있으면 얘를 실행해. 사인 클래스에. 다형성. 그죠? 오버레이 형태로 작업을 했죠. 다형성. 같은 함수명이지만 인수가 다르고 비어있으면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다형성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지금 불렀는데 인수가 있으면 상관없이 얘를 수행을 한다고. 얘를 수행을 해요. 근데 얘를 수행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슈퍼라는 걸 써야 된다. 지금 상태는 없으니까 에러가 떨어진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지금처럼 해야 됩니다. 불렀죠. 요거를 써줘야만 바로 인수가 있는 부모 생성자를 출력을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만약에 여기 인수가 없다면 이걸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생성자 인수가 없으면 그냥 그걸 수행해. 근데 인수가 있는 형태의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려면 반드시 부모 생성자를 호출해야만 된다. 자, 정리 다시 하면 이거는 이제 이해가 됐죠, 이거는. 근데 여기서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으면 불러도 돼요. 얘를 불러도 된다고. 얘를 불러도 돼. 그럼 얘가 이렇게 불러지면 얘를 불러줄 거고 이걸 부르면 어떻게 돼? 그냥 해주면. 얘가 있으면 에러가 안 나. 근데 얘가 없을 때는 에러가 난다고. 그래서 슈퍼라는 걸 써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다시 한번. 이 상태는 어떻게 돼? 에러가 나. 인수가 있는데 호출했는데 호출할 게 없어. 이거랑 똑같은 인수를 불러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없으니까 에러가 나지만 인수가 있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 슈퍼를 써주면 에러가 안 나. 라는 개념이에요. 되시겠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봅시다. 요거는 출제가 됐던 그런 형태의 내용입니다. 자, 메인 클래스가 여기 있고요. 이게 상위 클래스예요. 그죠? 이게 상속받은 거니까 얘도 상속 이렇게 받은 거죠? 맞습니까? 자, 생성자 함수가 2개가 있네. 상위 클래스에. 금방 한 거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가나 출력하라는 거고. 여기는 B와 B 이게 있네요. 자, 첫 번째 걸 봅니다. B 얘를 생성했어요. 상속받은 거죠. 자식 클래스를. B1이라 줬고 B1을 불렀어. 그럼 얘는 뭘 불러? 상이니까 부모 클래스니까 얘부터 수행을 하죠. 이거 수행 안 하지? B를 불렀잖아. 그걸 찾아가서 얘를 수행한단 말이야. 자, 객체를 생성할 때 부모 생성자를 수행한다 그랬죠. 인수가 없는 거를 수행하는 건 자동으로 수행을 해주지만 인수가 있는 거는 어떻게 돼? 인수가 있는 거는 슈퍼라는 걸 써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요? B를 수행하려고 해도 먼저 상위 부모로부터 가서 인수가 없네. 그래서 가가 딱 출력이 되죠. 그죠? 가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로 와서 두 번째 이제 생성을 합니다. 다를 출력을 하죠. 아, 내 생성자를 수행하러 가야지. 생성자 수행하러 갔더니 부모 클래스가 있네. 부모 쓰러 갔더니 인수 없는 거네. 가를 출력하고 돌아와서 이제 내 생성을 해야지 했어요. 가나 출력하는 거 맞죠? 자, 두 번째 거는 똑같이 B1을 수행을 했어요. B1. 이거를 생성했단 말이야. 이거를 생성했는데 이거를 수행하려고 봤더니 여기를 부를 때는 반드시 여기다 뭘 써야 돼? 슈퍼. 0이라도 줘야 돼. 그래서 이걸 수행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없잖아. 없으니까 그냥 이거 수행하고 오는 거야. 또 가. 돌아와서 라 이렇게 출력하는 거야. 가다 가라 나와요. 가다 가라.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생성자입니다. 얘도 생성자, 얘도 생성자.
여긴 인수가 없고 여기 인수 없고 여기 인수 있고 인수 있어요. 인수가 필요할 땐 반드시 슈퍼라는 게 필요해. 인수가 없는 거를 부르려면 슈퍼 이러면 되고 인수가 있는 걸 부르려면 슈퍼 뭔가 줘야 돼. 그죠? 자, 그런데 어쨌든 얘를 불러서 처음에 뭘 생성했어? B를 생성했으니까 얘를 부르려고 했으니까 부모 클래스로 가야 돼, 안 가야 돼? 당연히 가지? 있어. 만약에 없으면 에라야. 있잖아. 그러니까 가를 출력하고 돌아와서 다를 출력했어요. 다음 이제는 인수리 있는 걸 붙였단 말이야. 얘는 부르려고 봤더니 부모 클래스가 있어. 갔더니 있어. 부모 클래스가. 인수가 있는 거. 얘를 부르려면 뭐가 필요해? 슈퍼가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얘가 없으니까 얘가 슈퍼를 안 썼으니까 여기다 슈퍼를 써야 되는데 안 썼으니까 그냥 이거 수행해. 가. 돌아와서 자기 거 수행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출력하는 건 가, 다, 가, 라가 맞고요. 이제 문제는 마지막 거 처리죠. 자, 요거를 처리하래, 요거를. 자, B1은 어떤 거야? 요 비객체, 자, 이렇게 볼게요. 첫 번째, B1은 얘를 가리키고 있죠.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입체로 그리는 거는 실제로 메모리에 확보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클래스는 틀이고, 객체를 이렇게 생성하면 이게 생성이 되는 건데, 자, 비객체를 생성한 거 맞아요. 그죠? 상속 관계에 맞고요. 근데 얘는 뭘 해줬냐면 B1은 얘를 가리킨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A는 여기를 가리킨 거예요. 왜? 객체 번수를 우리는 A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걸 B라고 선언했다면 그렇죠. 여기는 무슨 값이 있습니까? 여기 상속 관계가 있는 거고 여기는 A에 10이 있고 여기는 A에 20이 있어요. 맞습니까? 이게 B2죠. 만약에 여기다가 B를 썼다면 여기도 똑같이 B2가 될 거야. 그렇지? 근데 이게 아니고 A 객체 변수를 썼어요. 그리고 똑같은 생성을 해서 얘가 가리키게 한 거. 상위에서 가리키게 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B1A는 뭐야? B1A는 이건 20이잖아. 그죠? 당연히. 근데 B2는 여기야. 이 10이야란 말이지. 그러니까 상속 관계에서 받았을 때 이 A라는 것은 위의 값을 무시하고 오버라이딩이 된 겁니다. A가 20으로 바뀐 거예요. 여기도 A고 여기도 A인데 상속 관계를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20은 없어지고 20으로 만들어진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거야. B1은. 근데 B2는 A라는 객체를 생성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생성되기 전에 물론 거쳐가겠지만 생성되기 전에 10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 10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찍어라 그러면 30이 출력이 되는 거야. 그때 30이 요걸 찾는 그런 문제였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생성자는 객체를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객체를 생성할 때 처음에 수행되는 메소드다. 그것은 클래스명과 동일해야 된다. 인수가 없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인수가 없는 걸 부르면 상위에도 부르면 이걸 수행한다. 아시겠죠? 자동으로. 근데 인수가 있는 걸 부르면 있으면 뭘로 불러야 된다? 앞에 슈퍼라는 걸 써야 된다. 이걸 부르려면. 만약에 슈퍼를 안 쓰면 이걸 수행한다. 그렇죠? 얘가 없으면 에라다. 인수가 없는 걸 부르면 슈퍼를 안 쓰면.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객체 변수에서도 객체가 똑같은 B를 생성했지만 바로 변수 타입을 B로 하느냐 A로 하느냐 상속관계에서 A로 갖고 있으면 포인터를 객체 변수는 바로 오버라이딩 되기 전에 변수 데이터 멤버 변수를 쓰는 거고 B를 갖고 있으면 바로 오버라이딩 이 값을 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개 도안값이 30에 대한 결론이 나왔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가 됐죠? 생성자에서 인수가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래서 인수가 있는 상위 클래스를 불러낼 때는 슈퍼라는 걸 써야 되는데 그걸 쓸 수 없다면 인수가 없는 걸 사용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객체 변수가 여기를 선언했느냐 여기를 선언에 따라서 여기 쓰는 멤버 변수가 어떻게 오버라이딩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개념으로서 어떻게 지킵니까?
가다 가라. 3번이 출력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